목표는 옐로스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코스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하지만 빡셉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옐로스톤을 도전했을 때의 코스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은 경비행기 투어를 했고요. 그 당시에 한 50만 원 돈 했고요. 지금은 돈 100만 원 합니다. 좀 더 돈을 얹으시면 엔텔로프 캐년까지 보실 수 있으시니까 돈으로 승부하시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추천드려 봅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옐로스톤까지 정말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10시간까지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시애틀로 빠져나오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테마파크 등을 보고 라스베가스로 이동해서 쇼도 보고 호텔 구경도 한 다음에 아침 일찍부터 경비행기 투어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호텔에 돌아오니까 12시경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쇼핑을 좀 하고 신나게 달려서 옐로스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옐로스톤에서 3일을 있었고요. 옐로스톤에서 시애틀까지 또 11시간을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이 옐로스톤 코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옐로스톤까지 가는 10시간, 11시간 코스에 볼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올라가는 코스 또는 옐로스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코스는 그나마 볼 게 있는데 옐로스톤에서 시애틀로 가는 코스는 100량짜리 기차 외에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의 가장 큰 패착은 시애틀로 가는 거였어요. 저희는 로드트립이었기 때문에 시애틀 볼 거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해서 부차드 가든을 보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빡센 코스였습니다. 비추입니다. 그 다음에 180분과 함께 했던 코스예요. 욕심을 좀 부렸죠. 엔텔로프 캐년과 아치스를 다 보고자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옐로스톤을 보고 그런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빠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만 봐도 5,000k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일정은 이러했습니다. 결국 이 코스는 LA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코스였던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랜드 캐년 살짝 보고 엔텔로프 캐년이 메인이었고 모뉴멘트 밸리도 자세히 볼 수는 없었고요. 아치스도 반나절밖에 안 됐어요. 옐로스톤도 이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레이크타워 이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정말 맛만 보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이겁니다. 도시 하나를 포기하시길 추천드려요. 일주일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로 들어가서 샌프란시스코로 나오는 코스가 가장 좋습니다. 왜 반대로 안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운전에 적응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비행기 헬기 투어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옐로스톤에서는 3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코스는 옐로스톤이 2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5월 초였기 때문이에요. 5월 초에 가면 눈 때문에 옐로스톤의 남쪽을 못 보거든요. 아무리 대충 한국식으로 빨리 본다 하더라도 3일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스톤에 3일을 투자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집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라스베가스로 들어가세요. 최근에는 국적기도 라스베가스로 들어갑니다. 물론 매일 들어가진 않지만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투어도 하시고 그랜드 캐년은 경비행기로 투어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경비행기가 흔들린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흔들렸거든요. 이유가 날씨가 좋아서였더라고요. 경비행기는 살짝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랜드 캐년 후버댐은 볼만합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헬기를 타고 내려갈 때 그랜드 캐년의 절벽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너무 붙어서 무섭긴 합니다만 뭐 알아서 잘해주는 거라 믿고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로라도 강에서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그랜드 캐년을 즐기시는 물놀이를 경험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인디안식도 아닌 것이 미국식도 아닌 것이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투어 또는 엔텔로프 캐년까지 갔다가 오는 투어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 추천드려요. 비용은 좀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사우스림이 정말 멋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엔텔로프 캐년을 가는 투어를 선택하신다면 위를 지나가면서 멀리서나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지런히 출발을 하셔서 웨스트 옐로스톤까지 올라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솔트레이크에서 하루 주무시고 올라가도 됩니다. 만약 솔트레이크에서 주무시고 올라가게 되면 사우스 게이트, 잭슨 홀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서 남쪽을 먼저 보시고 숙소를 웨스트 옐로스톤에 잡고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옐로스톤에서는 3일을 풀로 있으시는 거 강추드리고 팔자 모양으로 잘 도시면 될 거예요. 옐로스톤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옐로스톤에서의 마지막 날은 충분히 보시고 어차피 해 떨어지면 못 보니까 그때쯤 출발하셔서 솔트레이크로 오셔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중간에 큰 소금 사막이 펼쳐져요. 늦봄이나 초여름에 가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니 사막 같은 느낌을 주고요. 여름을 넘어가게 되면 소금 결정들이 바닥을 단단하게 굳혀놓은 상태. 여기서 자동차 속도 테스트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름은 레이크 보나빌입니다. 8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진 구간이 있어요. 한번 그런 것도 즐겨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선 역시 볼 게 없습니다. 한참 달려서 레이크 타워가 나타나서 너무 고맙죠. 레이크 타워는 호수도 예쁘고요. 만약에 요세미티를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기간을 5월 중순 이후에서 10월까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세미티는 동쪽 게이트가 겨울에는 눈으로 닫히거든요. 반면에 레이크 타워는 겨울에도 열려 있어요. 요거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크 타운이나 요세미티는 바베큐 하기도 좋고 물놀이 하기도 좋고 경관도 너무 예쁩니다. 선택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운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아마 이 일정 내에서 가장 난해한 운전일 겁니다. 라스베가스 시내도 막혀서 그렇지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언덕도 많고 일방통행도 많아요. 그래서 차를 미리 반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주차는 괜찮습니다. 노상 주차하는 거 큰 문제 없어요. 단 렌트카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급차를 렌트하신 분들은 노상 주차 절대 하지 마십시오. 털립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옐로스톤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옐로스톤은 2주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